자, 보시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당좌 자산 중에서 이제 기타 채권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기타 채권하고 매출 채권하고 비교할 항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부채 계정에서 주로 많이 설명이 나오는 것들인데 저는 주로 얘를 갖다가 여기 기타 채권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리는 파트가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하고 손익의 예상이라는 항목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바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 제가 여기 화면에 표 써놨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요, 여기 대손 충당금이라는 성격은 우선 자산 계정이고요,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라는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 얘기해 드렸던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는 제가 판관비라고도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대손 회계는 우리 상품을 매출하고 난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대손 처리를 한다 해서 대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 게 10만원이 있었는데 거래처가 파산했다고 하면 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거 대변으로 이렇게 감소시켜 주고서요, 그 자리에다가 여기 대손 상각비라고 계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근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에 직방으로 날리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영진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에 매출 채권이 남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손율을 적용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나서 충당금 여기 만큼을 갖다가 12월 31일 날짜로 대손 충당금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 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충당금이 설정된 금액이 실제로 다음에 그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에서처럼? 여기서처럼. 대손 충당금이 1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3만원을 갖다가 못 받게 됐다면 대손 충당금 먼저 3만원 사용하시고, 또 8만원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8만원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도 일단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그럼 모자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별도로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전혀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라고 한다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될 것이고요. 이거 뭐 틀렸네. 대손 충당금 4만원. 왜 이걸 써놨을까요? 대손 충당금 여기도 4만원. 여러분 써지는 거 고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지금 10만원이 있었다 그러면 10만원을 사용하고 남아있으니까 대손 상각비는 분계 없음. 아까 여기 대손 설정에 10만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아까 4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4만원 있었다면 지금 10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6만원으로 맞나? 그렇게 해야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대손 충당금이 4만원이 있었다면 1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6만원을 이렇게 설정해야 될 거고, 10만원이 있었다면 10만원 똑같으니까 분계 없고요, 15만원이 있었다면 5만원은 대손 충당금 환식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 요 말이 맞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거에서 금액 표시해 놓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손익 구분 왜 써놨는지 이해하시죠? 여기 다시 한번 여기 판관비 안에 들어가는 계정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로서 판관비에 플러스가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반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은요,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 똑같이 판관비에 들어가는 항목으로서
얘는 판관비를 차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항목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대손 처리에 단기 대손 처리됐던 게 단기에 회수가 된다면 똑같은 계정 사용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다면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지금 얘는 단기에 회수됐을 때요. 단기 대손 처리한 게 단기 회수됐을 때. 자, 그런데 전기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 회수하게 될 때는 대변금에다가 무조건 대손 충당금 사용하세요 라고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그 총계정 원장을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얘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에요. 자산계정이니까 정기 2월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등장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외상매출금이 증가할까요? 상품을 외상 판매하면 당연히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차기 2월 배웠던 대로 차기 2월은 대변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외상매출금 대변에 나타나 있는 이 800만원이란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요?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얘는 회수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게 회수했을 때만 이렇게 감소할까요? 아니에요. 대손 처리돼도 매출채권은 감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대손되는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차기 2월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다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라는 문제인데,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 바로 밑에다가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얘는 매출채권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라고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장부가액의 뜻은 실제로 우리가 내년에 회수할 거라고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나는 뜻이에요. 얘는 우리는 장부가액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장부가액의 다른 말, 회수 가능액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도 실제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값어치가 얼마냐는 것을 뜻하는 용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도 해드렸고,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PDF 파일로도 한번 쭉 같이 봤죠? 그러면 그 정리된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설명한 거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 매출채권에 대한 정리사항이었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기타채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기타채권에는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이런 거 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 기타채권,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화면을 보지 말고 아까처럼 써드리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쓰고서 지울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쓸 테니까 그냥 뭐 설명만 들으시는 게 좋겠죠. 자,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개념, 거기 기타 채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타 채권의 대표적인 계정은 미수금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재에 이제 보시게 되면 미수금하고 비슷한 용어로 되어 있는 녀석이 미수 수익이라는 용어도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이하고 자산에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또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미지급금하고, 미지급금은 어디에 속하는 건데요? 얘는 기타 채무에 속하는 것이란 얘기죠. 자, 기타 채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선급금이 있었어요. 선급금하고 용어가 비스무리하게 생겨보는 게 선수 수익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선이 틀렸잖아요.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여기서 선수 수익, 이하고 비슷한 거는 선수금
자, 구분을 해드리면 이따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제가 이거 다시 또 써야 되는지라 일단은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타 채권 안에 우리가 배웠던 계정은 두 가지. 상품, 제품 이외 것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으면 또는 약소금을 받으면 미수금 쓰라고 그랬었던 것이고, 선급금은 계약금 주고 나서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이었었죠. 근데 그 계정 옆에 짝으로 나와 있는 게 선수 수익, 선급비용 이런 계정도 있고요. 매출 채권의 반대 계정인 기타 채무까지 제가 통으로 한꺼번에 같이 설명해 드려요.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먼저 계약금 받은 거 있었는데 얘도 관련된 계정의 내용이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이렇게 또 나와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격상으로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자 들어간 거 있죠. 미자는 아직이란 뜻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린 손익의 예상 항목이라고 불러요. 우선 이 두 가지, 얘는 손익의 예상과 관련된 기정들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선급비용, 이 선수 수익, 요 기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얘는요, 우리가 일상 거래에서 여러분이 거래를 읽어보시게 되면 얘는 후불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즉 실제로 돈이나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거래들의 특징이고, 손익의 이연은 선불의 개념이에요. 선불, 즉 줘야 될 거나 받아야 될 것을 미리 주거나 받거나 다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거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거래 내용이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는지 또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그것만 일단 판단하시면 선불이다 후불이다 그 용어를 이해하고 매치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란 말이죠. 선불 그러면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일 경우, 선불일 경우 여러분들은 계정을 두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선급 비용이든지 선수 수익이든지 이 계정 두 개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기 손익의 예상, 즉 후불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정을 기록할 때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두 가지 계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는 결산이라는 항목에서 이 네 가지 계정이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이 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보기 네 가지 중에서 두 개는 확실하게 아닌 걸로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확률이 50%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얘는 기말정리사항으로서 지난번에 우리 결산 예비 절차할 때요, 결산 예비 절차에서 첫 번째는 우린 수정 전 제가 시산표 얘기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예비 절차의 두 번째 게 뭐라 그랬어요? 기말 정리사항, 그죠? 또는 얘를 다른 말로 결산 수정 분기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말 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기는 여러분들이 12월 31일 날짜로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처리 직접 해 주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얘네들은 12월 31일자에 회계 담당자가 직접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항목들이므로 여러분이 얘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랬었어요. 지금 이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차후에 자격증 시험 문제를 갖다가 접하시게 되면 얘는 결산이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서 12월 31일 날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여기 나중에 있는 세무사회 시험 말고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결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여기 지금 설명해 드리는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이 항목들은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때 주의 깊게 잘 듣고 반드시 꼭 복습들을 해 놓으셔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일단 이따가 다 지울 건데요. 여기 일단 미수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 가지 계정이 예를 들면 손익의 예상이 되는 미수수익은요, 미수금하고 미수금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돈 아직 못 받은 거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 우리 결산할 때는 보통 생각해 보세요. 비용을 못 받은 거예요? 내 수익을 못 받은 거예요? 일반적인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겠죠. 비용인데 내가 받아요? 비용은 보편적으로 비용이면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수금인데 어떤 거 수익을 갖다가 아직 못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얘는 미수수익, 성급 비용 썼다고 해서 수익 계정이다, 비용 계정이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무지하게 헷갈려요. 근데 계정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럼 얘는 미수수익이라고 썼지만 계정은 수익 계정이 아니라 무슨 계정이란 뜻이에요? 자산 계정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정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용어면은, 지금 이 용어는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은요, 요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앞에 게 주인이라고요.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미수금은 자산이고로 여기 수익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미수수익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자산 계정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미지급, 여기요, 미지급금은 무슨 계정이었어요? 부채 계정이었죠. 근데 미지급금은 미지급 비용, 미지급했다는 건 비용을 미지급하지 수익을 미지급했다고 하지 않죠. 얘도 부채 계정이에요. 똑같은 이런 논리로 따졌을 때 밑에 계정도 여기는 선급금 더하기 선급금, 돈 왜 미리 줘요? 비용일 때 미리 주나요? 수익일 때 미리 주나요? 비용이니까 미리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 계정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선수수익도 선수금 플러스 수익 계정. 그래서 얘도 부채 계정이다. 여기까지가 구분되어 있으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건 후불 개념으로서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선불 개념으로서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았거나 했었을 때는 올해 거와 내년 것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요 계정이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 얘는 어떤 거 계정 설명한 거예요? 여기 미지급 비용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선급 비용은 선급금과 비용이 합쳐진 거예요. 자산 계정이고요. 여기는 부채 계정인 거고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 드렸으니 자, 일단 교재 걸로 마무리를 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연습 대기 가셔서 이 문제 연습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갖고 한번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교재 갖고만 먼저 여기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미수금은 뭐 우리 회계 원리 했을 때도 여러 번 해보셨던 거라서 상품, 제품 이외 이게 중요한 말이죠.
판매하고 처분하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계정이 미수금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 필수 예제에 보시게 되면 거기 유형자산의 처분 해액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때 배울 항목인 거라 이건 굳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체크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간 경과분이란 얘기가 나와요. 기간이 경과했으면 우리는 미수수익 같은 경우는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돈 받았나 안 받았나 판단할 수 있죠. 계상했다는 것은 돈 받았다는 말 거기 지금 한마디도 없죠. 그럼 얘는 후불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은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쓰고 차변에다가 미수 수익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선급금 보세요. 선급금은 계약금이라고 그랬었죠. 거기 필수 예제에 특히나 괄호 2번 거기에 놓고 별 3개 해놓으세요.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인 상거래는 계약금을 먼저 줘요. 그죠? 선급금을 줬다가 물건을 받으면서 거기 선급금 빼놓고 나머지 돈 주게 되겠죠. 그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아주 실무에서 너무나 흔한 거래인데 반면에 거기 실무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격시험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허다하게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정확히 계약금 주고 난 다음에 물건 받았을 때 선급금 먼저 빼주자. 돈 벌써 줬잖아요, 계약금. 그거 빼고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게 되면 선급 비용 나와 있죠. 선급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갖다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왜 이걸 마무리하려고 드냐면 여기 지금 4가지 손익의 이용과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는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여기 써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PDF 파일에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교재부터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 계정 설명을 하려고 요거 지워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을 갖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41페이지 보면 가지급금 계정이 있어요. 이 가지급금 계정 설명해 드리려고 한답니다. 기타 채권인데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가지급금 계정은 여러분이 전산 세무 2급까지 배울 동안 2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일단 가지급금의 용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테니까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자산계정이에요. 자산계정인데 얘가 임시계정이기도 해요. 결산할 때 얘는 결산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가지급금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면 돈을 지급하기는 지급해야 되겠는데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요. 근데 돈을 줘야지 돼. 그게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기록하는 방법. 자,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금 출장 가서 여러분들 돈 사용할까요? 아니면 회사 돈 받아서 사용해야 되나요? 내 돈 사용했더니 결제 왔는데 사인도 받아야 되고 한 2주일은 기다려야 돼.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경우 어디 있어? 짜증나. 내 돈 쓰고도.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아서 회사 업무를 쓴단 말이에요. 자, 출장을 가는데 여기 어디로 간다 그럴까요? 대구 우리 지방으로 저기 출장을 갈 때 거래처를 만나려고 한 2박 3일 합시다. 2박 3일 정도 지금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럼 출장 갈 때 돈 있어야 되겠죠. 출장 가서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숙박도 하고 저기 식사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등 쓰겠죠. 그런데 지금 증빙서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50만 원 정도 저기 든다고 출장 명세서에 써가지고 결제받아 가져왔겠죠. 그 결제는 누가 해줘요? 그 부서의 부서장이 해줘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부에 있는 또는 영업부에 있는 사람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거래처에 가서 거기 거래처 뭐가 있는지 그 스케줄이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그래서 누구 승인을 받아야 돼? 그 부서의 부서장한테 승인 받아 갖고 와서 출장 간다고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출장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가지급 이건 지급이란 말이에요.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가짜가 쓰여진 용어는 내용을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출장을 가고서는 이 직원은 이 가지급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숙박비로도 썼고요. 교통비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지금 출장 가서 사용한 비용들은 종류가 많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다 숙박, 숙식, 먹는 거, 그 다음에 교통비 나누지 않고 다 여비, 교통비로 사용합니다. 기록할 때 뭐를 쓰라고요? 여비, 교통비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비 교통비로 40만원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 써놓고요. 대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근데 출장 가서 쓰는 돈 중에서 계정들, 항목들 다 여비교통비로 쓰는 건 좋은데 만약에 접대비가 있다면 거래처하고 식사하거나 등등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반드시 별도로 씁니다. 접대비는. 그래서 접대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15만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람 가지급금 얼마 가져갔었어요? 50만 원 가져갔는데 지금 가지급금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썼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은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5만 원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저기 뭘 잘못 썼네요. 자, 여기 잠깐 먼저 보시고요. 이건 실무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가지급금은요, 임시계정으로서 결산할 때 나타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이렇게 가지급금을 지급을 하게 됐다면 정산할 때 이런 가지급금 출장 갔다 와서 이렇게 영수증 제출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급 정산이라고 불러요. 가지급 정산. 가지급 정산 절차에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서변에 가지급금 가져갔던 거 있죠? 회계 처리 순서예요. 무조건 가지급금부터 정확한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비용들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 잔액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이 잔액, 여비교통비나 출장 가서 돈 쓸 때요. 몇십 원, 몇백 원 끝에 자리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결산하다가 그 돈 몇십 원, 아니면 몇 원 때문에 계정 잔액 남아있으면 결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왜? 그달 가서 수정도 못하고 연말에 다 수정분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하는 순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접대비가 있다면 접대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비교통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기록한다. 자, 이번에는 뭐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이 직원이 거래처에 이렇게 방문을 하느냐고 방문을 했는데 이 직원이 거기 거래처에서 우리 보통예금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2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지금 이 돈이 이제 회계 담당자가 보통예금에 찍혔으니까 또 우리 직원 이름으로 찍혔으니까 알겠죠. 근데 왜 보내는지를 모르겠어. 돈은 들어왔는데 그때 내용은 모르는데 돈은 받았죠. 그때 쓰는 용어가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지급금은 내용은 정확히 증빙서류가 없는데 돈을 줬다는 뜻이고요. 가수금은 돈은 받았는데 이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계정의 명칭이에요. 그럼 얘를 정산할 때도 정산하는 방법, 가수금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가수금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는 150만원, 그 다음에 상품을 추가로 더 주문하기 위해서 계약금 받은 게 5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우리 계좌에다가 보냈다면 이 가수금의 내용 밝혀졌죠. 그럼 가수금부터 먼저 없애요. 얼마를? 200만원을 이렇게 없애주시고, 이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은 뭘 회수한 거라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라 그랬었죠. 외상 매출금 써주면 돼요. 150만원. 그리고 50만원은 뭐라 그랬었어요?
계약금 미리 받은 거예요. 계정 뭐라고 써요? 계약금 받았을 때 선수금 얼마? 50만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요 계정에서 지금 가지급금 계정과 가수금 계정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출장 가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된 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등등 되어 있고요. 가지급금 계정은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회사의 모든 직원이 거래처로 회계 프로그램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나갈 때는 누구한테 어느 직원한테 했는지 반드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왜? 직원들이 출장하는 직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정산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서 나중에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연습을 하시게 되겠지만 가지급금, 가수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꼭 기록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일단 42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교재 나와 있는 걸로 먼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손익의 이용과 손익의 예상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제가 내일 첫째 시간에 여기 사례 4가지를 갖다가 다 설명해 드리고 추가되는 것까지 내일 마무리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